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대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그 대한수면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저희 어 비욘디 채널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가 "졸리면 모두 기면병인가요?" 라는 인제 주제고, 결과적으로 인제 졸음이라는 인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제가 오늘 이렇게 출퇴근하면서도 인제 보니까 개나리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점심때 식사하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졸리다.' 이렇게 느낌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게 얼마만큼 졸려야 이제 우리가 이게 '병이 있다. 그리고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졸리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이 기면병인데, 이런 기면병 외에도 우리가 또 인제 생각해 봐야 될 질환들이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음하고 연관된 병에 대해서 인제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제 처음 인제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강의의 주제는 한 가지로 인제 '어느 정도 졸려야 인제 병이다.' 그리고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한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기면병 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 제가 진료실에서 제가 접했던 인제 화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17세 고등학교 2 학년 여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은 어 중학교 3 학년 인제 저한테 오기 한 2년 전부터 인제 "자도 졸리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 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줬고, 1년 전에 인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웃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는 요런 증상들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인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기면병에 대한 인제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는데, 심한 주간 졸림증이 인제 앞선 이 두 가지, 자주 졸리고 잠에 갑자기 빠지는 이런 증상이고, 그다음에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 이게 바로 인제 특징적인 기면병의 증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대한기면병 연구의 저희 로고에 해당되는데, 이 로고 그림을 보시면 쪼금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사람과 같이 인제 양쪽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은 뜨고 있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있죠.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또 한 가지는 왼쪽에 이 어두운 파란색 부분은 밤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주황색 부분은, 밝은 부분은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깨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 때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지지지 표시가 있는데, 그래서 인제 기면병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깨어 있지만 깨어 있지 못한, 낮에도 자꾸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병이 인제 이런 기면병 환자분들의 인제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 그래서 기면병이란 수면 각성 주기 조절 이상으로 인해서 낮에 심한 졸음이 갑자기 나타나는 어디의 질환이라고요? 뇌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에서도 보시면 뒤쪽에 뇌가 있고,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상이 있을 때 인제 이런 기면병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인제 우리 오늘 프로그램 공고문을 보니까 인제 수면 과다, 기면증 이렇게도 인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면증, 기면병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면증은 사실 증상에 가까운 거고, 기면병은 어떤 특정 질환명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기면병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면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인제 간략하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면병의 인제 증상들에 대해서도 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 과다 졸림이라는 게 인제 대표적으로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탄력 발작,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 세 번째는 가위 눌림, 수면 마비, 인제 가위 눌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면 마비라는 증상, 그리고 네 번째 증상은 인면 환각이라는 증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야간 수면의 방해라는 인제 요 다섯 가지 증상이 인제 기면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예 예를 들면 인제 기면증, 충곤증처럼 이렇게 증상
뜻하지만 기면병 어떤 경우로 우리가 기면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아 맞아. 그 5가지 증상이 필요하지.'라는 것을 꼭 인제 나중에라도 인제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고렇게 인제 생각해서 '아 기면병에 내가 가깝겠다.' 아니면 '기면병이 아닌 다른 질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제 유추를 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과도한 낮 졸림, 주간 과다 졸림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기면병 환자분들에서는 이 주간 졸림증이 가장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 주간 졸림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다 회의 중이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잠에 빠지면서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회의 중이나 근무 중에 잠에 빠지면 뭐 예를 들어 좀 옛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무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위에 있는 상사분들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인제 제대로 마치질 못하고 중간에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낮 졸림이 이 기면병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어떤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서서히 졸리다가 잠에 빠지게 되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발표 도중이나 어떤 운전 중에 갑자기 수면에 팍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인제 환자 자체한테도 위험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놀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 '심각한 증상이다.'라는 점을 꼭 인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졸려야지 진짜 "심하게 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걸 살펴보는 인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설문평가지 양식으로 인제 우리가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인제 이 척도의 이름은 이 설문평가지의 이름은 에버스 졸림 척도라는 검사법인데 환자분한테 인제 저도 매일 진료실에서 진료 보기 전에 인제 이렇게 8개 상황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를 인제 0 에서부터 3 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총 8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요럴 때 인제 얼마나 졸린가요? 3 점이 제일 심한 거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졸리신가요? 극장이나 회의석상에서 공공장소 같은 데서 가만히 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졸리신가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얼마나 졸리신지 그리고 오후에 휴식 시간에 편하게 누워 있을 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앉아서 누구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졸린지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우리 사실은 요즘 봄철이라 충곤증이 많으실 텐데 점심 식사 후 얼마나 인제 졸린지 조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에 인제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졸음이 쏟아지는지를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평가하고 총점을 합해서 그 점수가 11점 이상이면 병적으로 심한 졸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1점 이상이면 우리가 인제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진단도 필요하면 진단, 치료 등을 인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리면 다 기면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졸리냐 이거는 인제 이런 인제 간단하게 자가 설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유용한 설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제 증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력 발작인데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그리고 영어로는 카타플렉시라고 인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약간 인제 힘이 빠지면서 인제 올 수도 있고 인제 연체동물처럼 완전히 우리가 철퍼덕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인제 내려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웃거나 화낼 때 특히 이런 탄력 발작은 우리가 감정 변화가 심할 때 화를 막 크게 내거나 아니면 막 울거나 웃거나 이럴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지속되는 시간도 수초에서 수분으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빈도도 인제 살면서 한두 번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데 대표적인 기면병의 두 번째 증상은 바로 탄력 발작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 동영상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있는 동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개만 떨궈지는 양상으로 인제 우리 기면병이 올 수도 있고요. 인제 탄력 발작이 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TV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이제 탄력 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완전한 네, 탄력 발작이고 이제 왼쪽은 부분 탄력 발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면병과 동반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탄력 발작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가위 눌림으로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잘 알려진 수면 마비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잠에 들 때 혹은 잠에서 깰 때 인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느낌이 있고 이런 증상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보통은 인제 누가 옆에서 쳐 주거나 말을 걸면 이제 좀 더 빨리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마비가 좀 더 이 기면병 환자들한테는 또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래에서 인제 진료를 저 같은 경우는 주간졸림증, 탄력 발작 외에도 인제 같이 수면 마비도 자주 있으신지를 꼭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제 대표 증상이 인면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환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실제로는 없는데 어떤 허상이 막 나타나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리로 없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다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환각 증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잠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깰 때 요럴 때 인제 나타나는 특징이 인제 인면 환각이고 요런 증상들이 주로 인제 우리 기면병 환자분들의 에게서도 인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그러면 낮에 자꾸 잠에 빠지니까 낮에 우리가 명료하게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거는 인제 알겠는데 그럼 밤에 자는 거는 잠이 하도 많이 쏟아지는 분들이니까 '그럼 밤에도 잘 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수면과 각성에 인제 조절 이상이 있는 병이 기면병이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자꾸 인제 깨게 되는 렘수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수면이 분절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면을 긴 띠라고 보면 그게 토막토막 나지는 그런 식으로 잠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여러 시청자분들도 주무시다가 한번 깨면은 인제 사실 다시 자게 됐을 때 연속적으로 자는 거에 비해서는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자주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기면병 환자분들은 자고 나도 이게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환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쉽지만 기면병이 낮에 졸린 병이 아니고 야간 수면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는 것을 인제 요런 증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5 가지 증상들이 인제 대표적인 기면병의 증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면병의 진단은 그러면 이런 우리 설문 평가로만 가능할까요? 5대 증상만 가지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확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제 특수 검사로 알려진 야간 수면 다운 검사 그리고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요 2 가지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볼게요. 야간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수면 센터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인제 머리에 뇌파 검사, 인제 호흡 센서, 그다음에 근전도, 그다음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그다음에 호흡 벨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센서를 쫙 장착하고 수면 장애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제 뇌 우리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 MRI가 제일 정밀한 검사인 것처럼 인제 우리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야간 수면 다운 검사가 아주 제일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이런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기면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불충분한 경우들 예를 들어 수면 부족 상태라든지 그리고 수면 장애로 대표적인 폐쇄 수면 무호흡, 지연 수면 위상 장애 이런 수면 장애들을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졸음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 인제 저희가 기면병을 인제 좀 더 가까이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면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수면 질환들을 감별해 주는 검사법이 바로 야간 수면 다운 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라는 건데 이거는 인제 말 그대로 다중이라는 건 여러 번을 한다는 뜻이고요. 수면 잠복기 검사는 인제 얼마나 빨리 잠에 드는지를 우리가 인제 수면 잠복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을 끄고 잠에 들기까지
이제 잠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까지 몇 분 걸렸는지를 재는 게 이제 수면 잠복기인데, 그거를 인제 보통은 이제 수면 다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8 시부터 2 시간 간격으로 5번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보면 5번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잠에 빨리 들 수 있는지를. 그래서 이게 1분 걸리는지 10분 걸리는지 이런 걸 인제 재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고렇게 5번 동안 얼마나 인제 수면 잠복기가 인제 소요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수면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인제 우리가 수면 각성 상태에서 수면의 1 단계, 2 단계, 3 단계 요렇게 알려진 1, 2, 3 단계가 비렘 수면이라는 단계가 되겠고요. 비렘이라는 건 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렘 수면이라는 게 그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으로 인제 오는 요 시간이, 소요된 시간이 정상적으로는 한 1 시간에서 한 1 시간 반 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기면병 환자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렘 수면이 막 당겨져서 일찍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주 조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15분 이내에 렘 수면이 나타난다. 요거를 인제 좀 용어를 정리해서 인명기 렘 수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5번 동안 낮잠 시도를 해 가지고 그중에 2번 이상의 인제 이런 인명기 렘 수면이 확인이 되면, 그걸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아주 병적으로 짧아져 있고 렘 수면이 5번 중에 인명기 렘 수면이 2번 이상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이분은 기면병입니다.'라고 확진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낮 수면 검사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까지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면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우리 기면병 환자분의 인제 대표적인 그 검사 결과를 인제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첫 번째 인제 낮잠 시도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 불 끄겠습니다." 했더니 한 1분 이내에 바로 이렇게 잠에 빠지신 거죠. 이게 렘 수면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비렘 수면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렘 수면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양성이죠. 그래서 아까 인명기 렘 수면이 첫 번째 시도에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에서도 또 렘 수면. 그래서 2번 벌써 이분은 기면병의 진단에 거의 근접하셨고, 세 번째 낮잠 시도에서는 1 단계 수면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렘 수면이 또 15분 이내로 나타나, 이때도 이제 만족을 하셔서 3번 양성 소견. 네 번째는 인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수면 구조거든요. 그래서 4 단계 네 번째 낮잠 시도는 인제 음성으로 꽝으로 나왔고, 5 번째 시도에서도 15분 이내에 인명기 렘 수면이 나와서 이분은 5 번의 낮잠 시도 중에 총 4 번이 인명기 수면이 나왔고, 평균 수면 잠복기가 이 각각의 수면 잠복기를 합산해서 평균 5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5 분이라는 이제 8분 이하의 아주 짧은 평균 수면 잠복기를 보였던 이제 기면병 환자의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결과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아주 이제 접하기 어려운 이제 검사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고런 어떤 우리 평균 수면 잠복기와 그다음에 인명기 렘 수면의 진단 기준 5번 중에 2번 이상, 요것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인제 탄력 발작이 있을 경우를 우리가 기면병 1형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졸린 게 한 번에 인제 그런 수면 졸음 상태를 평가하는 우리 척도 검사, 앞서 에버스 졸음 척도 검사가 있지만 그 검사 한 번 시도한 걸로, 예를 들어 최근 1주 동안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1 주만 졸린 분이 있다. 근데 충족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면병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A 항목을 보시면 3 개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계속 느껴야 된다는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 개월 이상 우리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심한 주간 졸림증이 있고, 그게 인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이면 기면병에 거의 근접하구나. 그러면서 탄력 발작이 있으면 우리가 1형 기면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인제 1형 기면병 1형의 인제 특징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뇌신경계의 시상하부라는 부위에서 히포크레틴 혹은 오렉신이라는 인제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그게 인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어느 농도 이상으로 우리 몸 안에 있어야지 인제 저처럼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농도가
특히나 인제 특징적으로 떨어지는 병이 인제 기면병 1형 인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스터 호르몬 각성의 이제 중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이렇게 잠에 빠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면병 1형이라고 진단하는 탄력 발작이 있는 이 형태의 기면병에서는 뇌 척수액 속에 히포크레틴 농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인제 요렇게 1형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3 개월 이상 이런 심한 졸림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탄력 발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인제 기면병 2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수면다운 검사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고가의 검사였고요. 저희도 2018년 7월 급여와 보험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인제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검사여서 일반 분들이 수면다운 검사를 쉽게 이용하지를 못했었는데, 2018 년부터는 인제 특정 인제 수면 장애 모두가 되는 게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하고 두 번째로 기면증 또는 특별 과다 수면증,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급여 적용받아서 보험 혜택을 봐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내가 기면증이 내가 맞는 것 같다. 난 주간 졸림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한번 수면센터 를 방문하셔 가지고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이제 진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어 다음으로 치료는, 그러면 기면병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인제 보면 됩니다. 행동 치료가 뭘까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약물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약을 복용해서 인제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인데요. 행동 치료는 이렇게 크게 한 6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면병 환자분들의 아주 도움이 되는 행동 치료 중에 하나는 6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 시간, 7 시간 이상 충분하게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무슨 당직 근무다 아니면은 어떤 발표 준비 때문에 이렇게 밤에 야간 수면을 시간이 인제 뭐 5 시간, 4 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저도 기면병 환자분들처럼 매우 졸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밤에 7 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수면 습관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졸릴 때 인제 기면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기면병 환자분들은 이런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고, 특히나 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됐을 때는 유독 더 졸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하게 인제 오후 근무 시작 전이라든지 어떤 발표 시작 전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활동하기 전에 잠깐 15 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취해 주는 것도 매우 효과가 좋고, 요렇게 잠을 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지, 이게 회복이 딱 돼 가지고 리셋이 돼 가지고 '아 잠이 다 달아났네.' 이렇게 깨끗해지는 정도를 가지고도 인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하고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낮잠을 자 주는 게 기면병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식을 하거나 이러면 또 막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피로해지고, 그러면 더 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취침 전 2-3 시간 전부터 커피나 음주, 흡연, 운동 등을 하게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졸음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교정해 주는 게 인제 행동 치료가 되겠고요. 어 약물 치료는 인제 크게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치료 방향을 잡는데, 첫 번째로는 낮에 졸린 거를 인제 우리가 행동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대표적인 중추 신경계 각성제로 알려져 있는 모다피닐이나 아모다피닐, 이런 약들이 이제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인제 기면병이 진단된 환자분들한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최근에는 피톨리산트라는 와킥스정이라는 약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약은 사실은 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외국의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하던 약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중단이 됐는데 이 피톨리산트라는 약은 사실 우리 기면병 환자분들한테는 기존의 모다피닐이나 모다피닐만 가지고 치료하던 분들한테는 그 탄력 발작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이제 피톨리산트는 이제 탄력 발작을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탄력 발작이 치료제 근데 이런 약들이 대부분 항우울제인데 요런 이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을 드시지 않고도 피톨리산트 하나만으로 같이 치료하거나 아니면 요 모다피닐, 아모다피닐 같은 약들을 복용하는 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들에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피톨리산트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 지금 이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서 계속 저희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 차원이든 뭐 여러 가지 각 병원에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 공급사하고 계속 그 저희 식약처하고 계속 지금 상의를 하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 약이 다시 우리 환자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인제 기면병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기면병은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구나.'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그러면 기면병처럼 보일 수 있는 질환들은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 과다수면이라는 게 있고 특발 과다수면, 그다음에 클라인 레빈 증후군,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 증후군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특발 과다수면은 사실 기면병하고 가장 흡사하면서도 구별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기면병도 탄력 발작이 없는 기면병이 있거든요. 기면병 E형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병인데 수면 검사를 하지 않고는 사실 주면 이 특발 과다수면하고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특발 과다수면이라는 병은 기면병과 다르게 렘 수면의 비정상적인 출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인면기 렘 수면이 없고 그다음에 높은 수면 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면병 환자분들은 밤에 자도 수면이 자꾸 토막나는 수면 분절이 인제 특징인데 인제 특발 과다수면은 쭉 잘 자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더 인제 중요한 부분이 기면병 환자분들의 행동 치료로 낮잠을 자고 나면 리프레시가 되면서 딱 리셋이 되는데 특발 과다수면 환자분들은 한번 낮잠을 취하면 더 졸린 거예요 계속. 더 깨어나기 힘들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특발 과다수면을 저희가 병력이나 증상을 가지고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인 레빈 증후군은 더 인제 드문 기면병보다도 더 드문 질환인데 이 병은 인제 우리가 곰이 겨울에 동면에 취하면서 겨울잠을 자는 거랑 비슷하게 심한 이제 과다수면 시기에 빠지게 되면 하루에 16 시간에서 20 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자고 깨어 있을 때는 배뇨 그리고 밥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사이 깨는 동안에도 여러 인제 다른 요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인지 기능 장애, 그다음에 비현실감, 심각한 무관심, 그리고 탈억제 행동, 뭐 섭식 장애 막 과식을 한다든지 성욕이 막 넘친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 억제를 잘 못하는 탈억제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그런 어떤 과다수면 시기에는 기면병과 유사한 과다수면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병으로 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오늘 기면병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아 나 기면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에서 상당수에는 인제 수면 부족 증후군에 인제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낮에 인제 우리가 회사 생활, 학업을 유지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은 너무 많이 못 자죠. 밤에 학원 가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거나 여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의 전 연령대에서 수면 부족이 아주 만연화되어 있는데 그런 수면 부족 증후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때 대표적인 증상으로 과다수면, 과다졸림증이 인제 우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고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을 오신 분들한테 제가 첫 질문이 "혹시 잠이 부족하진 않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염두에 보시고 '아 내가 혹시 많이 나도 졸리고 기면병을 항상 의심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6 시간이 아니라 7 시간 이상 충분히 내가 야간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추가적으로 인제 또 많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뭐 한 분이 인제 질문을 올리신 건데 제 남자 친구가 저와 있을 때에도 전철이나 커피숍 또는 공원 같은 곳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순식간에 잠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기면병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하다가 갑자기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몸을 순간적으로 떠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눕자마자 코를 고는 소리가 쩌렁쩌렁하다. 그리고 숨을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목젖이 크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기면병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요 뒷부분에 있는 증상들을 봤을 때는 폐쇄수면 무호흡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인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 가지고 폐쇄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단해서 만약에 폐쇄수면 무호흡이 있고 그다음에 기면병의 의심 증상도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이 무호흡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이상 계속 졸림증이 있다 그러면 기면병을 치료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런 경우는 인제 기면병도 의심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폐쇄수면 무호흡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면 무호흡을 또 함께 같이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수면연구학회 시즌 3 어 저희 "졸리면 모두 기면병을 의심하나요?"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기면병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 벌써 제가 대표적으로 퀴즈를 제가 하나 여러분께 내보면 어떤 게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를 들어보세요. 예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기면병 그다음에 만성 수면 부족 증후군 그다음에 폐쇄 수면 무호흡 그 외에도 특발성 과다 수면 그다음에 과다 졸림증 그다음에 저희 클라인 레빈 증후군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발표는 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인제 마치도록 하고요. 인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쪼금 인제 부족하다. 인제 어떤 또 인제 어떤 특정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제가 쪼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고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낮에 평소에 졸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푹 잔 날에도" 그다음 날을 말씀하시겠죠? "심각하게 조는데 기면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성으로 누적된 이 졸림증이 하루에 충분한 수면으로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 생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제 바쁘게 지내면서 인제 이렇게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다가 토요일, 일요일 때 인제 몰아서 자고 낮잠도 길게 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월요일 날 100% 완전히 깨끗하게 낮에 졸리지 않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수면 검사 기면병을 의심하는 분들의 수면 검사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주 동안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해야지 우리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인제 그런 어떤 야간 수면이 낮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제거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충분하게 2주 정도 주무시고 그 기간 동안엔 커피나 이런 것도 드시지 않게 이렇게 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우리 김지연 님 같은 경우도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한 번 낮에 하고 푹 잔 다음 날에 한 번에 개선되는 게 아니고 한 1 주나 2주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셔야지 정확하게 인제 낮에 졸린지 정도를 평가하실 수 있겠고 그때도 심하게 졸리다 그럴 경우는 한번 수면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권희 님께서 보내주신 또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수면 다운 검사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효과와 기능은 어느 정도이고 낮에는 보통 꾸벅꾸벅 졸고는 하는데 잠 깨는 게 세수하고 잠을 깨는 건 맞나요?" 이 말씀 주신 거는 수면 다운 검사 있는데 이 효과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야간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어 이게 얼마나 잘 자는지 수면 질환이 있는지를 어
최대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면병이 의심된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된 질환에 따라서 낮에 인제 주간 졸림 증상으로 꾸벅꾸벅 졸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졸음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세수하고 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제 각성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질환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바로 또 잠이 졸리고 잠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검사를 권위님께는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상담을 받아보시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것도 인제 다음 엔젤 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운전 중 잠이 안 오는데 최근 운전 중 너무 잠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병이 생겼나 싶네요. 58세 여성입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잠이 안 오시던 분인데 최근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 그러면 질환 중에 기면병은 가능성이 있을까 볼 때 3 개월 이상 지속됐는지를 일단 쪼금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50 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 분비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사실은 이제 쪼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면과 각성은 주기는 달라서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앞서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 드렸지만 까만 부분 낮은 밝은 부분이지만 이게 인제 수면이 인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인제 예를 들어 50세 이후에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낮에 인제 깨어 있을 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인제 58세 여성분이라고 말씀을 또 친절하게 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인제 그런 생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제 나이가 들면서 졸림증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엔젤 님께는 '내가 얼마나 졸리지?'라는 그거를 앞서 제가 그 강의 때 우리 인제 주간 졸림증 평가하는 수면 설문지 척도 제가 드린 8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가 평가를 해 보시고 거기서 '아 내가 11점 이상인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이 증상이 3 개월 이상 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좀 이게 진료를 받아볼 정도로 심한 주간 졸림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고 고거에 합당하시다 그러면 한번 수면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네. 아주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상진 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잡기 수면, 보상 수면, 평일에 덜 자고 주말에 몰아자는 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건강에 악영향이 심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몰아자기 이게 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인제 수면 부족 상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인제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의 인제 그 리듬을 봤더니 인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물론 인제 평상시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막 3 시간, 4 시간 이렇게 수면 부족 상태로 주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보충을 해 주는 게 좋겠지만 주말에 사실은 이 그렇게 인제 수면을 못 주무시다가 주말에 몰아 주무시게 됐다가 결국에는 또 월요일부터는 다시 수면 부족 상태에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못 자다가 몰아자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체 리듬이 적응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제 하룻밤을 푹 잔다고 그래서 이틀을 푹 잔다고 그래서 그게 다 보상돼 가지고 다음날 낮 생활하는데 다 회복이 되는 채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일에 덜 자고 주말에 몰아자는 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뭐 고혈압 발생률을 높인다.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논문들이 의미가 있다. 나쁜 영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수면을 취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낮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쉬고 업무를 하고 요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낮 시간을 보내고 평상시에 수면 시간을 대신 야간 수면을 이제 '내가 평상시에 대여섯 시간을 잔다.' 이런 분들은 7시간 이상으로 최대한 늘려 주시면서 적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수면 습관 교정이다. 행동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면병은 약물이나 재활을 하면 완치되는 비율이 높나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데 저 재활의 개념은 사실 치료법 중에 인제 우리가 뭐 뇌경색으로 이렇게 마비가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재활 치료나 이런 걸로 이제 개선되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면병 같은 경우는 인제 행동 치료를 아마도 제 생각엔 재활 치료를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어 그런 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꼭 2 시나 3시 되면 전 정말 못 참을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도 이렇게 푹 쓰러질 정도로 이제 졸음이 온다라는 분들은 본인이 반드시 그 직전에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취하시는데 그러한 행동 치료가 매우 도움이 되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인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인제 하루하루 복용해야 되는 약물들 특히 아침에 복용을 하는데 다음날에 복용 안 하면 낮에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 안타깝게도 이런 약물들이 아직까지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증상 개선에 효과만 보이지 이 병 자체를 인제 완치라고 하면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다시 재발이 안 되면 우리가 항 그 암 치료가 암으로부터 인제 완치가 됐다. 암을 퇴치했다 이렇게 완치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폐렴이나 이런 질환도 항생제를 일정 기간 쓰고 항암 치료도 일정 기간 하고 더 이상 치료를 안 하면서 우리가 인제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걸 완치라고 말을 하는데 기면병은 안타깝게도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고 나도 인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치료법 중에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면병의 원인은 정확히 뭐고 유전성도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면병은 원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전성 경향도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자가 면역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종플루 때 그 백신 주사를 맞고 일부 외국에서 갑자기 기면병 환자가 급증한 걸 토대로 '아 이게 뭔가 어떤 이런 자가 면역 쪽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이 발병 기전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진 보고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기면병 환자분들의 발생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전성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한 부분이 있고 아예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다방면으로 향후에 저희 의사들과 여러 연구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지만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졸음이 급격히 많아지는 게 뇌 신경 저하, 뇌 기능 신경 저하나 퇴행과도 관련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뇌라는 부분 뇌 기능에 인제 뇌신경계에 문제로 인제 생기는 병이 기면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졸음은 어 기면병 외에도 여러 신경 퇴행성 질환 예를 들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분들도 사실은 수면 각성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심한 주간 졸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위, 파킨슨씨병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 부위 외에도 이런 수면을 담당하는 부분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 "퇴행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그래서 인제 뇌신경계에 퇴행과도 일부 영향이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뇌신경 뇌 신경계의 구조물 중에서 우리 시상하부라는 뇌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오렉신 그다음에 하이포크레틴, 히포크레틴이라고 불리는 오렉신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그 뉴런 그걸 분비하는 뉴런에서 신경세포에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근데 포괄적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틀리진 않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노가 다꾼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오래 자도 고개를 대면 또 졸음이 오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수면 효율이 떨어져 있다는 근거일까요? 다른 의심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분 이 질문 주신 우리 호주노 가다꾼 님의 경우에는 어 수면 효율이 떨어져 있다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우리가 인제 일단 수면 효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야간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받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수면 효율 인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엔진 효율 뭐 연비 이런 거 따지잖아요. 사람에서의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분의 실제로 내가 잔 시간, 이거를 진짜 잠에 빠졌는지는 뇌파나 여러 전극, 수면 검사할 때 여러 전극들, 신호 장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제 잔 시간의 비율이 85% 이상, 예를 들어 한 10 시간을 주무시는 분이 한 8 시간 반 정도를 실제 잔다 그러면 그분의 수면 효율은 85% 거든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밤에 누워 있는 시간보다 실제 자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어 있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자는 시간 대비 실제 자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자는 시간이 한 85%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수면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고개를 대면 졸음이 오고 좀 잠이 많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수면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면 위생을 조금,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면은 인제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수면 습관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지 막 이렇게 잠을 빨리 오게 한다고 오히려 운동을 하게 되면 인제 몸에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증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수면 습관을 통해 가지고 수면 효율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요런 것들이 수면 효율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난 수면 효율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 나는 많이 자야, 이거보단 더 자봐야지 내가 낮에 졸린지 아닌지 정확하게 평가할 것 같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호주노 가다꾼 님께서는 일단은 수면을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고개를 대면 바로 졸음에 쏟아지는 정도로 심하다. 그럴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제가 드린 강의의 제일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그 과다수면증이 있어서 우리 어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 대표적인 기면병, 그다음에 폐쇄수면 무호흡, 그다음에 또 특발 수면 과다증, 요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고, 요런 부분이 의심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야간 수면 다원 검사하고 낮 수면 검사,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요렇게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우리 질문 주신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굴럭제이 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예전에 밤낮이 바뀌어 밤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깨어 있다가 아침에 자서 강제적으로 사이클 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은 효율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제 낮에는 깨어 계시고 밤에는 잠에 드시는 요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조절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출장을 해외로 간다든지 이럴 때 인제 그쪽 시간에 인제 한국의 밤 시간인데 그쪽은 낮 시간에 도착을 할 때, 이럴 때 인제 막 잠이 쏟아져서 그때 그 현지 시각에 맞게 인제 사이클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인제 힘들거든요. 적응을 하기 위해선 빛치료를 광치료를 한다든지 멜라토닌을 이용한다든지 복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밤이 바뀌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내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 인제 있는 경우 말고 습관적으로 내가 교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낮과 밤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절대 하시지 말 걸.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저희 몸을 해가 떨어질 때 인제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나 생 수면 호르몬 등을 쫙 분비해 가지고 제일 최적화된 잠을 밤에 잘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몸이 조절되게끔 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런 흐름에 가장 정도에 맞는 수면 시간대에 야간 밤에 잠을 주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낮밤이 바뀐 상태에서 조절이 필요하다 하실 경우는 비교적 수면 위생, 야간 수면을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면 위생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주 단기간적으로는 멜라토닌 복용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멜라토닌이 사실은 인터넷 구매나 이런 걸로도 많이 인제 인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이 작용 시간이 쫙 짧게 지속됐다 쫙 떨어지는 요런 경우가 많고 인제 우리가 수면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서방형 그런 인제 멜라토닌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의 경우는 우리 생체 리듬에 맞게 우리가 생체 리듬에 맞는다는 얘기는 멜라토닌이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이게 몸에서 서서히 분비가 됐다가 이제 밤의 최고치가 됐다가 이제 서서히 또 떨어지는 이렇게 천천히 농도가 높아졌다 천천히 떨어지는 요런 분포를 보이는데 고런 분포에 최대한 근접하게 몸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서방형 멜라토닌 제형이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수면 위생을 개선해서 낮밤의 주기를 맞춰 보시고 그래도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광치료, 빛치료라든지 이런 멜라토닌 복용이 단기간엔 효과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우리 HSK 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처음엔 잘 지켜지다가도 자꾸 수면 시각이 뒤로 밀립니다. 구체적으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어 졸리고 밤이 될수록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일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HSK 님은 어 지금 자꾸 인제 수면 시각이 뒤로 밀린다고 하셨는데 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주 나이대가 그래도 비교적 젊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나이 때 주로 이렇게 늦게까지 인제 잠이 드는 시각이 늦어질수록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상이 지연된다 그래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방학 되면 한 새벽 5 시쯤 자고 12 시에 일어나고 이게 지금 그런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그냥 우리 일상 사회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10 시나 11 시에 자서 아침 6 시, 7 시에 일어나는 그게 그 수면 스케줄보다 쪼금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하신 쪼금 젊은 연령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리적으로 원래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그러실 수가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아침잠이 늘고 좀 일찍 자고 새벽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게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게 되는 이게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제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 생리적으로 이런 나 젊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질문을 주신 우리 HSK 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근데 자꾸 인제 자꾸 늘어진다. 그리고 인제 저런 수면 시각이 뒤로 밀리는 것뿐만 아니고 맑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잠에 드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원치 않는 시간에 일찍 깬다. 이러면 불면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 주신 분께서는 사실은 얼마나 어 점심까지 아침부터 점심까지 졸리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밤이 될수록 망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것과 같고 근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드는데 어렵고 별로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인제 뭐 자주 한 번 깨면 다시 못 주무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인제 불면증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 사실은 인제 오늘 주제에 하고는 해당 사항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인제 어떤 불면증을 비롯한 어떤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수면 클리닉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특히 오는 요즘 같은 봄철 춘곤증으로 우리 많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 내가 너무 졸린데 이게 병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